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목사님과는 매주 금요일에 예. 평화나무에서 우리 그 카이로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희 아나운서와 예. 함께. 이 박지희 아나운서가 예. 벙커원교회 집사가 됐어요. 예. 예, 집사가 됐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뜻깊은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윤석열 이 극우 세력의 이 준동이 뭐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대구에는 뭐 5만 2천 명 모였다고 하는데 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은근히 예. 그 오늘 보수 신문들에서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 이제 주최하고 세이브 코리아는 저 우측에 예, 있는 예. 소년보. 예, 여기가 이제 예. 그 요 화면상에 그렇지. 예, 좌측 예, 우측. 소년보가 예. 이제 여의도파, 예. 저 광화문파가 정광훈 씨죠. 정광훈이 좌쪽에 있네요. 좌쪽에. 예. 예, 이번에 정광훈 씨는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인원 동력을 저 대구나 부산에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주로 제가 보면은 그 대구에 모인 인원들이 네. 이제 소년보 목사 교회 교인들하고 네. 이건 제 피셜인데 네. 아마도 거기 무리들 중에 신천지도 동원되지 않았을까. 신천지가 보니까 20만이 못 되더라고요. 예. 대구의 신천지만. 예, 예고 모일만 예, 하지. 예, 충분히 모여서 이제 새 확장이나 네. 그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네, 어쨌든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만희 씨의 별장을 침범한 예, 성스러운 것을 침범한 행정집행 당시에 코로나 때 경기도지사였을 때. 마귀이기 때문에 예. 이 신천지 입장에서는 예. 이번에 정권 바뀌는 거가 그들한테는 위기죠. 재앙이고. 예. 예. 그래서 아마 원래 대구 지역 TK 지역의 정치적 성향도 그렇지만 네. 거기 세계로교회 교인들도 좀 동원된 것으로 보이고 그 예.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은 예.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지명이 순간 예. 생각이 안 나는데 부산에 약간 있어요, 그 외곽 부산에. 쪽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모인 게 아닌가. 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부산 수영. 부산 수영. 예. 뭐 그렇게 뭐 새삼스럽게 저게 뭐 언론에서도 집중받을 만한 예, 발악을 하는 느낌을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뭐 그냥 새 동원해서 우리 또 이만큼 모인다라는 거를 좀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국면에서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니까. 예. 광화문도 많이 모여요. 예. 예. 근데 광화문과 동대구역은 서로 화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고, 지금 양측에서 경쟁적으로 새몰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언론들은 이 수구 부패 언론 빼놓고는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동원하는 시위되기 때문이다. 우리 이른바 그 응원봉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동원돼서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알아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지금 개신교 극우화, 또 극우 세력 하면은 개신교 이런 도식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저는 그 지금 현 정광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적 다수가 그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특히 개신교인들이요. 그 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아니죠?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외에 다른 교회에서 온 개신교인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포함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죠. 극우 성향의 교인들. 근데 이 극우화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뭐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딱 봤을 때 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일단 1차적으로 정광훈 씨가 너무 막말을 일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고 누가 봐도 이단 사이비 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윤석열은 손에 나오고 주술 무속 의혹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지키려고 하고 옹호를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선두에 서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정화훈 씨 무리들에 저렇게 합류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 원인이 네. 무슨 이제 뭐 심리적으로 뭐 종교적 가스라이팅이고 뭐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네. 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 이 한국 교회의 90%의 주류들은 네. 보수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 신앙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보수 신앙의 핵심은 우상 숭배 반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게 포인트냐면 자, 90%의 주류가 보수 신앙관이고 나머지 10%는 이제 진보라고 보면 되는데 진보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탄핵 찬성하고 계엄 내란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90%의 정신 세계와 사고 세계관이 중요한데 이 비기독교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보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듯이 사탄 마귀 실존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그 무신론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사탄 체제로 다스리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허용이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 최종적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를 팩트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DJ 때부터 햇볕 정책하고 평화 모드였어요. 근데 민주당의 적대적인 정치 집단이 누군가요?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아주 악랄한 사탄 집단인데 그 사탄 집단에 대해서 실질적인 옹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손을 잡고 평화 모드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 민주당이다. 그럼 지금 민주당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럼 이재명은 누구냐. 저 사탄 세력과 평화 모드를 취하면서 화친하고 손잡고 타협하려고 하는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방공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교회를 박살내고 없애려는데 바로 북한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북한하고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모드로 평화 그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결국에는 북한한테 속아가지고 남한이 적화통일된다. 그러면 적화통일되면 어떻게 되냐? 한국교회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이분들은 모두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우리가 정치외교학과 뭐 대학교 1학년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 정세의 흐름이나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현안들에 대한 아주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석이 있잖아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의 국가와 사회와 정치인이나 대통령 배후에는 사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북한은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국가인데 저 사탄 세력하고 손잡고 화친 맺고 타협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 악과 손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기독교인들하고 한 명만 얘기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기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70년 동안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괴물이 나왔구나.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극우 파시즘으로 흐르는 것이고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저런 인간들이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윤석열을 손에 그리고 나와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이렇게 첫 스타트를 쳐서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론화시킨 게 이제 황교안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그때 총선 때 아니 우리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걸 민주당하고 대등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180석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정광훈 씨도 지난 총선 때 우리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했는데 어떻게 예. 한 동네에서 한 표가 안 나올 수가 빵표가 있느냐. 나왔습니다. 빵표.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군부를 떼기 시작했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 예. 이 부정선거론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이 황교안 씨랑 정치인 중에는 대표적으로 황교안 씨랑 이 중에는 정광훈 씨가 있었어요. 개신교 네. 종교 네. 쪽에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개신교 구조상 한국 교회 안에 네. 중년 넘은 성인이 매주마다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반 사회에서 교회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커뮤니티가 있고 그러면 커뮤니티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단체 톡방이 있어요. 그렇지. 거기서 부정선거 링크 기사를 무수하게 돌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일반 동창이나 일반 사회에서 그런 거 돌리죠? 그럼 뭐라 합니다. 이런 거 예. 올리지 말라고. 예. 근데 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왜냐면은 예. 그 내 애 돌봐주시던 김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올리고 예. 또 저기 뭐 나 아플 때 또 와서 기도해 예. 주셨던 이 장로님이 와서 또 이렇게 손 붙잡고 예. 기도해 주신 그 장로님이 예. 올리시는 건데 그거 어떻게 대놓고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윤석열이 이분들 한을 풀어준 거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부정선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야 그런 거 올리지 마라 이런 거 왜 올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개무실 당에다가 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팩트로 믿고 네. 군대를 보내서 진짜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봐 내가 옳았어. 우리 말이 진짜였지.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이런 총체적인 극우화가 이루어지고 열광하듯이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12월 초에 김용민 예. TV에서 그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세력 특히 전광훈과 예. 손잡는다 예. 최초로 보도했어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래서 야 난장판이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네. 평화나무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정광훈 저대로 냅두면 언젠가는 사고 친다. 이 저기 예.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IS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IS가 될 수도 있다. 예. 이슬람 국가처럼. 예. 그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를 아주 악마화하고 있는 예. 자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예. 그러면 진짜 무장할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그 대충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완전 쐐기를 박아야 돼요. 이런 예. 폭력 조직화할 수 있는 이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왜 그냥 극우 세력이 아니라 극우 파시즘 세력이라고 하느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윤석열 미친놈이기 때문에 계엄 반드시 할 것이다. 네. 계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외치셨고 더불어서 정광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언젠가는 사고친다. IS랑 버금간다. 라고 하면서 무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절대로 수사당국하고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대체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고가 나서야 김엄마가 옳았네. 이제 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말씀 제가 옳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적어도 저는 그 2019년부터 예. 기자들이 내란을 꿈꾸는 농담이 아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발을 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내란 선동을 했는데 다 손방망이 처벌하고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건 예. 뭐 그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 예. 그건 너무 그 귀담아 들으시네. 아니 정광훈이 어떤 인간인데. 그리고 주진우 같은 사람은 네. 정광훈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은 우리한테는 좋다. 우리한테 좋긴 뭐가 좋아. 예. 정말 그때 제가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그 보석 됐을 때 21대 총선 2020년 예. 4월에 총선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8월에 그 예. 코로나 대환장 파티를 도심에서 벌이다가 코로나 확산되고요. 다시 구속됐잖아요. 예. 저는 정광훈 씨랑 뭐 인터뷰하고 네. 뭐 이제 뭐 언론인 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포인트냐면 저희 회복센터에 부모님들 중에 이제 중년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정광훈 집회에 계속 나와가지고 용돈 주면 거의 다 헌금 꼬라박고 또 아내나 남편이 정광훈한테 빠져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그렇죠. 저희한테 도와달라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정광훈이라는 이 인물은 반사회적인
인물이고 네. 이만희와 버금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발생하고 네. 제가 그 피해 사례를 정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런 수많은 있기 때문에 네. 정가훈 씨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뭐 언급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양했으면 좋겠다.